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각 사업장은 대기 배출물질의 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데 측정 업체가 부족해서 사업장마다 아우성입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 사업장들만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한 호텔 보일러실입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천만 원을 들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6개월마다 여기서 배출되는 대기 물질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측정해줄 대행업체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 단속으로 측정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개정된 법에 맞춰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사업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이 수요를 한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도 관할 지자체가 안내해준 대행업체에 모두 전화를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지금 6월 달에 한 번, 3번을 다 34군데 전화를 다 했는데 다 측정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법 시행을 유예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까지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야 이제 법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 대기 배출 자가 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2천여 곳. 하지만 측정 대행 업체는 부산 14곳, 울산, 경남까지 포함해도 34곳이 전부입니다. 이달 말 무더기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번 유예해 주는데 한 번 더 유예해 줄 수는 없다. 그런 건 좀 곤란하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대기질을 관리하겠다는 법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이중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어제 강서 녹산공단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죠. 지금 한창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인접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주차장 지면이 깊숙이 패였고 2층 건물은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대낮에 한 은행 주차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건물 붕괴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인접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공사장 외에 집안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없던 상황. 오피스텔 지하로 흙을 파내면서 지하수가 공사장 쪽으로 흘렀고 주차장 아래 지반이 약해지며 지면이 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로 물이 돌고 있으니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공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녹산공단 일대는 지하수가 많아 연약 지반으로 분류되는 곳. 공사 현장에서 사고 예방 대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수백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이제 결함이 생기면 이제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 물이 빠져나오면은 입자가 같이 나오거든요. 해당 공사장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정밀 안전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는 공정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조입니다. 오거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오전 시장의 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오전 시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오전 시장 발언에 분노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오거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오전 시장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말의 모순. 집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은 결코 없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은 떠올리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그날, 그 집무실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두려움에 떠는 늙은이일 뿐이라는 오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영장 기각 전 가슴 통증으로 치료받은 오 전 시장도 쾌차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특히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오 전 시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합의할 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해당 검사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밤 11시 15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어깨를 잡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A부장검사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 추행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부장검사는 현재 정상 출근한 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적으로 들여와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개인 소비 목적으로 이 세관 허용량을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중국산 농산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창고 가득 하얀 포대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안쪽 또 다른 공간을 가로막은 화물 운반대를 치워보니 여기도 포대들이 한가득입니다. 모두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입니다. 뭐 다섯 온다고 뭐 미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뭐 전부 다 널립시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과 한국으로 가는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오면 이를 사들인 뒤 다시 전통시장 떡집 등에 되파는 방식으로 한 포대당 5만 원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주로 중국산 파치나 녹두, 고추 등이었는데 관리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고추들은 모두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실온에서 보관되다 보니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핀 채로 시중에 유통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은 국내산보다 무려 80%가량 저렴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데 세관 단속 허용량을 넘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농산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만 80여 톤, 금액으로만 4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그 여행자가 그 1인당 면세 범위가 40kg 인정을 악용해서 보따리상 조직과 결탁해서 유통업체에서 이걸 좀 조직적으로. 또 다른 업체들은 포대가 훼손됐다며 자루를 바꾸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한글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팔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0곳 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정부의 첫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에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위한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부산시는 지금보다 4배 많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맞을까요? 유명 해수욕장과 한국전쟁의 임시정부, 또 25년 전통의 국제영화제와 세계 정상들의 회의가 열렸던 곳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겐 여전히 생소합니다. 2017년 부산을 찾은 방문객의 90% 이상이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10%도 안 됩니다. 외국인 대부분이 서울과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1호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을 선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만 몰리지 않게 또 지방에도 관광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관광 전체의 관광객 수를 좀 유입을 좀 확장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적합하다.
앞으로 5년간 모두 1,5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밑그림이 될 연구 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옵니다. 서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또는 시드니나 이런 도시들과 경쟁해서 세계적인 국제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것으로. 축제와 영화, 역사와 해양 레저를 한데 묶는 종합 계획을 세우는 건데 글로벌 여행 자유도시 구상이 마무리되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걱정입니다. 해외여행 제한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5년간의 장기 계획이 빛을 보지 못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부산에서도 초중고교의 3단계 등교 수업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지난 2월 2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환자는 144명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13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으며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옛 명소인 송도 구름다리가 18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서구청은 오늘 오후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에서 송도 용궁 구름다리 개통식을 갖고 내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방문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암남공원과 무인도인 동섬을 잇는 길이 127m, 폭 2m짜리 교량으로 옛 송도 구름다리가 태풍으로 부서져 철거된 지 18년 만에 복원된 것입니다.